자, 21번, 25번. 본문 한번 볼게요. 내용 천천히 읽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자, 봅시다. 자,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라고 했으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가 이 주제라고 보면 돼. 정약용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인간이 선한 행위를 설명하고자 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선한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정약용, 다산 선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 그는 이전까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주희의 주작을 비판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주희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관점. 그러니까 정약용의 인간에 대한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이전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즉 누구나 다 주의에 대한 이론을 절대적으로 신봉했었는데 그거에 반기를 들었단 말이야. 자, 주의는 먼저 살펴보면 인간의 본성을 본연지성이라서 본연지성 하나 나왔다. 그다음에 기질지성으로 설명했다. 본연지성은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순수하고 선한 본성, 그러니까 본성이지, 그지? 하늘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천품이지. 천품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야. 천품이란 말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거야. 이걸 본연지성이라고 그랬고,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에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더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천품이니까 하늘로부터 받은 본연지성은 거의 유사하다, 동일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는 뭘까? 그러면 기질지성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주자가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거야. 자, 그래서 주인은 인간의 기질이 밝으면 선한 행위를 하고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봤다. 인간의 기질을 가지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 탁하면 악한 행위. 그러나 정약용은, 자,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정약용은 주자 생각이 다르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원인을 기질이라는 선천적 요인을 본다면 행위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의 관점을 비판했다.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한 것도 본연지성, 원래 타고난 천품에 해당되는 거니까 악한 행위를 한 사람도 비난의 대상으로 책임을 삼을 수 없다. 이게 정약용의 생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자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 중에서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 탁하면 악한 행위라고 했는데 정약용은 원래 선천적 요인이니까 기질이라는 게 악한 행위건 선한 행위건 간에 윤리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칭찬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게 정약용 생각이라고. 자, 그 다음에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기호, 우리가 기호품하는 기호야. 기호란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으로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고 있다. 자, 각각의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각각의 기호를 인정한 거네, 그지? 정약용은 각각의 기호를 인정했다. 그게 바로 여기서 기호라는 게 즐기고 좋아한다는 뜻인데 각각의 사람이 갖고 있는 기호를 본성으로 갖는다 그랬어. 꿩은 산을 좋아해. 그런 경향성을 갖고 변은 물을 좋아해. 그런 경향성을 갖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비유. 인간도 어떤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정약용은 인간에게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기호. 두 번째,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가 있다고 봤단 말이야. 두 가지로 본 거야. 인간의 기호성은 감각이 요구되는 기호와 도덕이 요구되는 기호가 있다. 먼저 감각적 욕구에 비롯된 기호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육체의 경향성으로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이건 당연하지. 맛없는 걸 싫어해.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이 기호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예로 들었어. 기호에 대해서 첫 번째,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번엔 도덕적 욕구겠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인간만이 지니는 영혼의 경향성으로 선을 좋아하거나 악을 싫어하는 게 대표적인 예래. 이거는 두 번째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란 말이야. 사람 있잖아. 악한 행동을 싫어해. 선한 행동을 좋아해. 그러면 이건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없는 거 싫어. 이건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라고 본 거야. 이렇게 다 다르지.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일부를 긍정했다. 중요한 말 나왔는데 일부를 긍정했어. 다 긍정한 게 아니야. 일부를 긍정했으나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악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악한 행위를 저지른 건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했다. 조절하지 못했다. 그다음 두 번째,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질 경우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인식이나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정약용은 선한 행위를 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자유의지.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선택했으니까 악한 행동에 따른 책임을 온전하게 물을 수 있다는 거야.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악한 행동을 선택했다면 그 악한 행동이 일어난 것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 이게 정약용 다산 선생의 생각이지. 그래서 정약용은 자유의지로 선한 행위를 선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 구체적인 실천 원리로 이게 용서하다 그런 뜻이야. 그는 서를 용서와 추서로 구분되고, 용서하는 거, 추서하는 게 뭔지 설명할 거야. 추서를 특히 강조했다. 용서는 타인을 다스리는 것과 관련되어 타인의 악을 너그럽게 보아주는 게 용서고, 추서는 자신과 관련된 거야. 내가 대접받고 싶을 대로 타인을 대우한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뭐 이런 말이 있어. 물시어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추서라는 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우한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타인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뭐 이거야. 친구가 거짓말했을 때는 잘못을 덮어주는 것은 용서이고, 첫 번째 거야. 타인에 대한 너그러움. 내가 아우의 존경을 받고 싶을 때 내가 먼저 형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추서다. 추서를 더 강조했다 그래서. 그런데 용서는 타인의 악한 행위를 용인해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용인한다 그래서 덮어준단 말이야. 추서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니까 미루어.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선한 행위를 실천해야 된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악한 행위를 하면 상대방이 어떻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반대로 선한 행위를 당했을 때 좋은 것처럼 먼저 타인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정약용 선생의 얘기인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주자하고 정반대였다라는 거야. 주자가 있잖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본연지성은 원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거래. 이건 바꿀 수가 없네. 근데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래서 다양하대. 이건 주의 생각이야. 그래서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 탁하면 악한 행위를 한대. 자, 이렇게 됐을 경우 기질에 따라서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했냐면, 봐봐. 뭐라 했냐면, 선한 행위, 악한 행위의 원인이 기질이라면 선천적인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단 말이야. 원래 태어날 때 그런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원래 그렇게 태어난 기질대로 살았는데 무슨 잘못이야 라고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호에 대해서 두 가지,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와 도덕적 욕구에 대해서 비롯된 기호가 있다라고 그랬어. 감각적인 건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없는 거 싫어하고
일종의 본능적인 거지, 그지? 하지만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라는 건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뭐라냐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뭐가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맛있는 거 좋아하고 맛없는 거 싫어하는 이런 감각이 아니고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악한의 뭐라고 하냐면 정약용은 인간의 자율의지에 따라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단 말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지. 알겠어?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선한 행위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면 이 사람 칭찬해 줘야 되는 거야. 반대로 악한 행위를 또 즐길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서와 추서에 관한 내용을 정약용이 다시 한번 정리했어. 특히 강조되는 게 추서라고 그랬지. 이거는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추서고 그냥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용인해 주는 건 용서란 말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추서에 따라서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게 정약용 선생의 생각이란 말이야. 문제 한번 볼까? 자, 문제 1번 윗글의 내용의 전개 방식에 대한 얘기야. 윗글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느냐. 자, 1번부터 한번 볼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관점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대. 자, 인간의 본성에 관한 건 맞았는데 여러 관점은 아니지. 여러 관점. 기껏해야 2개밖에 안 나왔어. 주자가 갖고 있는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주자의 주자학이 있고 정약용은 좀 다르게 보고 있단 말이야. 여러 관점이 또 사회에 미친 영향? 이것도 아예 논의되고 있지 않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없어. 틀렸고. 2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일단 논의 대상 맞았고 기존의 관점은 뭔데? 주자야 주자. 다른 관점은 누굴까? 정약용이겠지.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2번이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의 타당성 여부는 맞다 틀리다 이거거든. 다양한 입장. 그러면 이 얘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 제시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르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 그런 내용 없죠. 타당성 여부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없다. 4번.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상반된 관점을 절충은 2개 합쳐서 중간인데 그런 거 없고요. 주자의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본성관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충 하나 없고 5번. 인간의 본성에 대해 대비되는 관점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없어. 시대적 배경이라는 건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자의 주작에 관한 그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배경이 나온 거야. 그런 거 안 나왔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하고는 무관하다. 정답은 그래서 여긴 2번이 정답이고 21번으로 가볼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그냥 본문 내용 하나 본문. 자, 1번부터 볼까? 주인은 인간에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지성이 있다고 말했지요. 기질지성과 본연지성 이건 주자의 생각이고 2번 주자는 기질이 맑으면 선한 행위 탁하면 악한 행위라고 그랬지. 선하거나 악한 행위가 나타난다. 맞았고 3번 정약용은 추서에 따라 추서를 강조했지 그지. 선한 행위 실천이 중요하다. 이건 맨 마지막 문장이네. 그대로 나왔어. 맞았고요. 4번 정약용은 감각적 욕구가 악한 행위를 유도함으로 제거해야 한다. 자, 틀렸네. 왜냐면 여기 나와 왼쪽에 봐봐.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는 말이야. 생명에게 모두 존재한다 그랬어. 육체적 경향성을 띈다 그랬고, 응? 그런데 여기 지금 뭐냐면 감각적 욕구가 악한 행위를 유도한대. 감각이 악한 행위를 유도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부정해야 되는데 밑에서 5번째 줄 봐봐. 일부를 긍정했다고 아까 체크했지. 일부를 긍정했다. 뭐라냐면 감각적 욕구가 생존에 필요하고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봤는데 여기는 지금 잘못 해석한 거지. 제거해야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일부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그 존재를 인정했단 말이야. 4번 틀렸네. 5번 정약용은 주의 관점으로 악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봤어. 왜냐면 본연지성이니까, 본연지성. 이건 타고나는 거라고 그랬잖아. 아까 선생님이 천품이라고 그랬지. 천품. 타고나는 건데 이 타고난 기질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게 정혜경의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정혜경 입장에서 보면 주위의 말대로라면, 본성관이라면 악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건 타고난 거라서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도 윤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비난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 정답은 4번이 윗글의 내용과 틀렸다. 자, 2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2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니은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 자, 이해로 가장. 1번. 기억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기어다. 제어할 수 있죠. 그 밑에 줄에 보면 나오지. 어떻게 했나 그랬어? 제어라는 단어가 나자. 감각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제어하지 못할 경우. 자,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제어하지 못할 경우, 이 말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제어가 안 되면이라니까 이거는 지금 틀렸죠. 그지? 2번. 니은은 생존에 필요한 욕구에서 비롯된, 이거는 감각적 욕구에 의해서 비롯된 기호지.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바꿔야지. 그지? 제어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제어할 수 있다야. 자,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걸어 묶었어. 기억은 생명의 모든 것에 존재한다. 오케이. 그대로 나왔어. 어딘지 한번 찾아볼까? 모든 경우에 존재한다. 생명의 모든 경우에 존재하는 거 아까 읽어줬는데, 그렇지. 여기서는, 자, 생명의 모든 것을, 모든 존재가 지니는 육체적 경향성이라고 얘기했지. 기억은, 맞았네, 그럼. 니은하고 다르지. 도덕적 욕구는 선한 행동에서 찬다면 삶의 원동력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맞았네. 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 니은은 욕구를 즐기고 좋아하는 경향성이다. 이건 감각이 있죠. 이것도 기억으로 바꿔야 돼.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렇게 해야 맞는 거야. 자, 그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행위와 직결된대. 이거는 도덕적인 것이니까 기억은 안 되고 니은만 해당되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3번만 맞고 나머지는 조금씩 틀리거나 바뀌었어, 순서가. 24번으로 갈게.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이해다. 윗글. 적용하는 거야, 그대로. 24번. 자, 학급에서 복도 청소를 맡은 B가 있었는데 A는 평소에 청소를 잘 안 해. B는 항상 열심히 청소해. 자, 복도가 깨끗한 것을 본 선생님이 복도 청소 담당인 두 학생을 모두 칭찬하였는데, 이때 A는 평소에 청소 안 하던 놈, A는 자신이 B보다 더 열심히 청소했다고 거짓말을 했어. B는 A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평소대로 열심히 청소하였고, A는 그러한 B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대. 이후 A는 B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으며 책임감을 갖고 청소하였다. 자, 1번부터 볼까? 주인은 거짓말을 한 것과 무관하게 A의 순수하고 선한 본성이 있다고, 본연지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주인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지. 그거를 갖다가 천품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주의 입장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맞았네. 맞은 거야. 2번. 주인은 평소 청소를 잘하지 않는 A와 항상 청소를 성실하게 하는 B의 기질이 서로 다르다고 본다. 자, 본연지성은 똑같지만, 위에서 아까 글에 보면 본연지성은 똑같지만 다른 게 있다 그랬지. 그게 뭔데? 기질지성이지. 인간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 천품은 동일하지만 기질지성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주의 입장에서는 A와 B는 모두 같은 본연지성, 1번 같은 본연지성을 타고났는데 각자 다른 기질지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맞았어. 자, 3번. 정혜경은 A가 책임감 있게 청소하게 된 것은 A의 자유의지라고 봐야 되겠지.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자유의지가 있다 그랬어. 4번.
정약용은 A가 도덕적 욕구에서 비롯된 기호를 따랐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본 거고 맞는 예감이지, 그지? 5번 정약용은 B가 추서로 A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기 때문에 A의 거짓말을 용인하게 되었다고 보겠군. 자, 그럼 이건 지금 5번이 틀렸네. A가 있잖아. 뭐라 했냐면, 자, A가 그랬는데 B는 A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고 평소대로 그냥 자기 하던 일 한 거야. 알았니? A는 그러한 B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낀 거고. 그렇다면 이 추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건. 추서가 뭔데? 자신이 있잖아. 타인에게 받을 것을 미루어서 타인에게 하는 행동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B가 추서의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요. 정답은 그래서 5번 틀렸어. 5번은 윗글의 내용과 맞지가 않아. 자, 그 다음에 25번으로 갈게. 25번. 자, A와 문맥적으로 가장 유사한 거야. A 한번 볼까? A가 뭐냐면 예로 들 수 있다. 예로 들 수 있다. 예로 들었다. 예로 제시했다. 뭐는 얘기? A가 문맥적 의미. 예로 제시했다. 들었다. 예를 들 수 있다.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런 얘기야. 정답 1번이야. 2번에 감기에 들어. 이거는 감기에 걸린 거고. 그다음 마음에 들다. 마음에 만족한다. 뭐 그런 뜻이야. 햇빛이 잘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비친다는 얘기지. 선물이 들어있다.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야. 있다라는 뜻이지. 정답은 1번이고 예를 든거나 정확 증거를 든거나 모두 제시했다. 거론했다. 뭐 그런 뜻이니까 정답은 1번으로 봐야 되겠지.